안녕하세요, 용클래스의 용쌤입니다. 오늘의 클래스는 단시간에 한국사를 한 번에 핥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할국사 시간입니다. 먼저 구석기, 신석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맨날 거기까지만 보고 책을 닫으니까 아주 원신인 줄 알았어? 몸집에 사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는 패스! 오늘 핥아볼 부분은 바로 고조선부터 신라의 통일까지입니다. 고조선, 연맹왕국, 삼국시대, 신라의 통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long time ago 천재의 서자 환웅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과 호랑이에게 환웅은 동굴 속 원푸드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쑥과 마늘의 내성이 강했던 곰이 잘 버텨 웅녀가 되었지요. 원래 곰이었으니 남자들이 제시하지 않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웅녀는 이를 불쌍히 여긴 환웅과 결혼하니 이때 나온 이가 바로 마늘보쌈, 뭔 개소리야! 아니 단군왕검입니다. 이분이 세운 국가가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지요. 기원전 2333년 전이라는데 고조선은 왕위 세습이나 관직체계를 갖추고 중국의 강대국과 대적할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혼란 뒤에 중국 변경에서 거주하던 위만이 우리들을 이끌고 고조선에 이주해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준왕은 위만을 신임하게 되고 이에 위만은 배신으로 응답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위만이 왕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 크게 번영하던 고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 한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방해하면서 노여움을 사게 되고 고조선이 흉노와 연결되는 것도 원치 않았던 한나라는 대규모 침공을 강행합니다. 그들의 침공을 1년 동안 열심히 버텨보았지만 역부족! 망합니다. 고조선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철기도 점차 보급이 됩니다. 철로 농사 지으니 농사가 잘 되고 옆 동네 애들을 철로 때렸더니 쓰러집니다. 때문에 정목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주변 지역에도 여러 나라들이 생겨났는데 위쪽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옥동자 마법진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납니다. 이때의 국가의 모습은 대부분 연맹국가의 단계로 있었는데 이게 뭐냐? 왕은 있으나 부족장들의 세력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원래는 왕들이 족장을 패고 신하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손만 잡고 있는 수준이다 이겁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왕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암튼 왕이 무지 약하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 여기서는 각 나라의 풍습 같은 것들이 학교 시험이나 한능검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시험 볼 거 아니므로 패스! 아쉬워요? 재밌는 것 한 개만 소개하자면 부여 고구려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더 궁금한 사람은 카톡으로. 암튼 이런 연맹왕국들이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중앙으로 모으고 체제를 정비해야 했는데 힘을 중앙으로 모은다는 이야기는 결국 역사책에 3초마다 나온다는 전설의 단어 왕권 강화? 왕권 강화 방법 첫째, 왕을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어려운 말로 세습. 왕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 싸움이 덜합니다. 둘째, 불교 수용. 애들이 믿는 게 다 다르니 정신 통일을 해야 된다며 부처님을 믿게 하고 사실 그 부처가 나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셋째, 율령반포. 간단히 말하면 법입니다. 애들을 다스리려면 기본 격식이 있어야 합니다. 버릇이 없어 애들이 그냥. 넷째, 영토 확장. 땅을 좀 넓혀줘야 신하들한테 가오가 삽니다. 아 거기 땅? 형이 넓힌 거야. 별거 아니야.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힘이 센터로 집중이 되고 족장 세력들도 내 신하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국가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해낸 애들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이고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 메롱.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삼국시대부터 이제 왕들이 겁나게 나오고 여기가 보통 역사 공부하다가 책을 덮게 되는 첫 번째 좌절 포인트입니다. 이미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유명한 애들만 대충 봅니다. 유명한 애들만 한번 대충 훑어야 궁금해서 다른 애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고구려부터 세운 사람 주몽입니다. 아래서 나왔죠. 부여 출신입니다. 활잘 쏘죠. 파리로 활 맞추는 아니 활로 파리를 맞춥니다. 결혼 2번 했습니다. 부여에서 1번, 고구려에서 1번. 부럽 끝. 다음은 광개토대왕. 이름부터 뭔가 주인공 냄새가 납니다. 이름이 자꾸 광개토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의자왕은 이름이 의자입니까? 네 맞아요 의자예요. 이름인 왕도 있고 시호를 쓰는 왕도 있지요. 광개토의 이름은 담덕. 1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광개토는 땅을 겁나게 넓혔다 이런 의미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땅을 정복한 정복군주입니다. 우리에겐 영웅이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은 싸우다 인생 끝났습니다. 아 저 새끼 또 어디 공격하러 가. 이 와중에 신라에 쳐들어온 왜곡까지 격퇴해주시니 이건 뭐 거의 싸움을 찾아라 수준입니다.
아쉽게도 39세의 젊은 나이에 떠나셨습니다. 10년만 더 살지. 광개토는 위로 넓혔고 그의 아들인 장수왕은 아래로 가는 남진 정책을 하는데 평양으로 수도까지 내리고 애들 겁나게 픈 결과 한강의 남쪽까지 완전히 차지하고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해야 되는데 셀카가 없으니 그 자리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비인 중주고구려비를 세웁니다. 아버지가 잘나간 거를 칭송하기 위해 광개토 대양음리도 만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너무 오래 살아서 장수,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왕이 될 거라는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다가 먼저 죽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조다. 백제는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세웁니다. 지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몽에게 숨겨진 첫째 아들이 나타나고 왕이 못 될 바에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형 엄마와 함께 아래로 내려와 백제를 세웁니다. 백제 하면 이왕 하나면 끝입니다. 춘초고왕!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부자 상속, 역사서 편찬, 중국의 요서, 일본의 규슈 진출, 한류의 원조 조티했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죽이기까지 아주 잘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신라는 알에서 나온 박혁거세가 세웠고요. 아내는 용같이 생긴 닭의 겨드랑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야, 마스크 좀 갖고 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진흥왕입니다. 이름에서 끝, 진짜 흥했습니다. 가야 한강 점령하여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자랑하려고 각지에 비석도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도 했지요. 전성기니깐요. 삼국시대에는 보통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그 국가의 전성기가 오고 한 국가가 전성기면 나머지 두 나라는 나제동맹처럼 협력을 맺거나 견제를 겁나게 하게 됩니다. 내 목숨은 소중하니깐요. 세 국가 중에 신라가 마지막에 전성기가 왔고 그럼 당연히 고구려 백제 두 나라가 신라를 겁나 견제하게 됩니다. 특히 백제는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신라에게 칼다발을 들고 사랑 고백을 겁나게 합니다. 이에 신라는 잘생기고 밥 많이 먹고 말 잘하는 저같은 김춘추를 이용하게 되고 고구려에 딜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고 왜곡인 당나라 오빠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이후 당나라 오빠의 힘을 이용하여 백제, 고구려를 칼대로 처단하게 됩니다. 이때 백제에서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전한 유명한 사람이 계백, 황산벌의 계백. 어차피 질 거고 본인이 죽을 걸 알기에 가족들이 욕보이지 않게 하려고 먼저 죽이고 전쟁터에 나갔다는데 이겼으면 어쩌려고, 응? 다행히 백제는 졌고 멸망했습니다. 아니, 맨날 할 싸움하면 고구려라면 왜 이렇게 쉽게 진 거지요?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이 죽고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빴고 연이은 강대국들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백제, 고구려는 멸투더망. 하지만 당나라 오빠가 아이돌급 외모도 아닌 신라를 그냥 도와줄 리 없었고 실은 둘간의 약속이 있었으니 고구려 백제 처단하면 대동강의 이북,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기 쉽게 고구려 땅은 놔줘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막상 고구려 백제가 없어지자 눈깔이 돌아가게 되고 어우어지로 다른 지역의 땅까지 차지하려다가 신라와 전쟁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나당전쟁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당연히 신라가 크게 떨어지지만 당시의 당은 나라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이에 신라는 미리 요충지를 선점, 전쟁 준비를 잘 해뒀고 똥꼬까지 힘을 모아 수륙 양면에서 당을 물리치게 되어 약속받은 땅은 유지하게 됩니다. 신라의 통일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동족을 배신했다, 고구려 땅을 상실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신라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라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그것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남한은 북한한테 그냥 땅 주고 통일하지 왜 안 했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암튼 판단은 각자의 몫!